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콘덴서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콘덴서의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거, 그리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얼마인가요? 를 계산해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콘덴서를 여러 개 접속시켰을 때 그때의 전하량, 그때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직렬 접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자,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게 됐을 때 그때 회로 특징 기억나세요 혹시? 그쵸? 1번 뭐가 같았다? 이 각각의 부하로 들어가는 전류가 일정하더라. 두 번째, 전류가 그 각각의 저항을 지나가면서 뭘 만들어내더라? 전압을 분배, 다시 말해서 전압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전압이 분배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콘덴서를 접속시켜도 같습니다. 일정한 전류량이 흐를 거기 때문에요. 이 첫 번째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이나 두 번째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게 곧 전체 전하량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첫 번째 콘덴서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때 뭐가 생겨? 전압이 분배돼요. 자, 두 번째 콘덴서에도 전압이 분배가 됩니다. 각각의 분배되는 전압을 더한 건 무슨 전압? 그렇죠. 전체 전압, 인가되는 전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러면 선생님, 저렇게 콘덴서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전체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볼 건데요.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합성 용량 전체분이니까 제로를 썼어요. C0는 각각의 콘덴서의 용량에 역수를 시켜. 그리고 그 역수를 더한 것 분에 한 번 더 역수죠. 그쵸? 이거 마치 뭐와 같아요? 네, 맞죠? 저항의 병렬 접속 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요. 아,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전체 합성 용량은 병렬로 저항을 접속했을 때 전체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분의 뭐?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정전 용량의 단위는 뭐다? F, 페럿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분배되는 전압도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축적되는 전하량은 콘덴서의 용량과 인가해주는 전압의 곱에 비례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전압은 C분의 Q볼트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콘덴서에 분배되는 전압은 첫 번째 콘덴서니까 첫 번째 콘덴서 값분의 Q 이게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요 전체 전하량 값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자, 전압과 지금 콘덴서 용량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일단 죄다 용량을 더하고 둘이 반대면 결국에 얼만큼의 크기에 비례해서 상대방 콘덴서 용량에 비례해서 분배되더라. 어디에서요? 전체 전압에서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V2도 볼까요? V2는 두 번째 콘덴서에서 분배되는 전압과 같은데 여기서도 전하량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두 개 더해주세요. 더한 다음에 둘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럴 때는 위에다 뭘 놨더라? 상대방 쪽 콘덴서 용량에 비례해서 분배할 것이다. 어디여서요? 전체 전압에서요. 그게 바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요. 전체 전압은 각각의 분배되는 전압의 합과 같고요. 이것은 곧 전체 합성 용량분의 Q로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저게 뭐지? 하실 거예요. 자, 이따가 우리 문제 풀면서 계속 이 공식들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우리 복습해봐요. 저항을 병렬로 접속했을 때 특징이 뭐였어요? 네,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다 그랬고요. 단, 뭐가 분배가 되더라? 전류가 분배가 되더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습니다. 무슨 전압으로요? 인가하는 전압으로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 Q1 그리고 두 번째 축적되는 전하량 Q2 이거는 이제 서로 각각 분배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생님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접속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 합성 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 벌써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면 예상하셨을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저항의 직렬 접속 시 합성 저항값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콘덴서 용량을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자, 단위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F라고 쓰고 페럿이라고 읽는다고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저희 학생들도 보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용량의 단위, 용량의 단위는 뭐다? 페럿이다. 자, 그러면 각각 분배돼서 축적되는 전하량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자, 다시 한번 축적되는 전하량은 콘덴서의 용량과 인가해주는 전압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1번 콘덴서에서 축적되는 전하량은 이렇게요. 2번 콘덴서에서 축적되는 전하량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요. 인가해주는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죄다 더해요. 그런 다음에 자, 축적되는 전하량과 콘덴서 사이의 관계가 어때요? 커지면 같이 커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 콘덴서 용량에 비례해서 분배돼요. 어디에서? 전체 전하량에서. 얘는요. 그냥 일단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둘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러니까 내 거 크기만큼 분배가 되더라. 어디에서? 전체 전하량에서. 그래서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전하량은 결국에 각각 분배되는 전하량의 합과 같고 이건 또 어떻게 달 수 있어요? 전체 합성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해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출문제로 연습하기 페이지를 좀 펴보실래요? 우리가 콘덴서의 직렬 접속과 콘덴서의 병렬 접속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지금 방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로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진도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세요. 3페럿짜리하고 6페럿짜리의 콘덴서 몇 개? 2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 합성 용량 어떻게 구해요? 자,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하게 되면 전체 합성 용량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3 더하기 9, 3 더하기 6, 9페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2번은 3개의 콘덴서가 1마이크로페럿, 2마이크로페럿, 2마이크로페럿짜리가 있대요. 얘네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로 접속되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합성 용량 어떻게 계산해요? 역수의 합에 대한 한 번 더 역수죠. 자, 그럼 이거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통분부터 가야 되잖아요. 2로 통분, 1분의 1을 2분의 2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럼 얼마? 2분의 4분의 1. 이 의미가 뭐라고? 뒤집어 주라고요. 정답은 4분의 2죠. 약분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A, 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자, 보니까 C페럿짜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고요. 이 C페럿짜리와 이 병렬 접속이 또 다시 한번 직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계산할 때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있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C는 1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1페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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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2페럿이 되겠죠. 자,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냥 더해라. 그럼 여기 통째 몇 페럿? 3페럿이 되는 거예요. 그럼 2페럿과 3페럿이 서로 무슨 접속? 직렬이죠. 직렬일 때 2개니까 합분의 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5분의 6이니까 얼마예요? 1.2가 되는 겁니다. 1.2페럿이죠. 근데 여기 이 C를 1로 치환했으니까 1.2C페럿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풀어보니까 합성 용량을 어느 정도 계산하시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다시 페이지를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은 용량을 가진 콘덴서 여러 개를 접속해 보겠대요. 그러면 용량이 같은 여러 개의 콘덴서를 직열로도 해보고 병렬로도 해보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저항의 접속을 끝내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콘덴서는 직열로 접속했을 때랑 병렬로 접속했을 때랑 언제 합성 용량이 더 크죠? 그렇죠. 병렬이죠. 다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콘덴서를 접속했을 때는요, 병렬로 접속했을 때가요, 직렬로 접속했을 때보다 더 커요. 용량이. 그럼 얼마나 크냐? 개수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개수를 n개라고 하면은요, 병렬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요, 직렬로 접속한 것보다 개수의 제곱배만큼 크다고 합니다. 반대로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요, n제곱분의 1만큼 더 작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개수의 얼마요? 개수의 제곱배만큼 크거나 작아요. 누가 더 크다고요? 항상 병렬이 더 크다고요. 누구보다? 직렬보다. 그래서 문제로 줬을 때 같은 용량의 콘덴서 10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병렬로 접속했을 때보다 합성 용량이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작아요. 얼마나요? n제곱분의 1배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배만큼 작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개념 한번 볼게요. 자, 다섯 번째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예요. 콘덴서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전하를 축적시키잖아요. 이렇게 전하를 축적시킴으로써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정전 에너지 혹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호로 쓰면 W라고 해요. 이거 1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에너지는 1과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2분의 1 QV 이렇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인가해주는 전압 곱하기 그때 쌓이는 전하량의 절반만큼 에너지가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하나 더요. 우리가 축적되는 전하량은 용량과 인가해주는 전압의 곱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C 곱하기 V 두 번 곱했으니까 CV의 제곱, 우리가 한 일의 단위는 줄이죠. 그래서 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요, 생각보다 꽤 출제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 정도는 외워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4번 볼게요.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몇 개요? 5개가 있대요. 얘를 병렬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 접속할 때 값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크다고 했죠. 콘덴서니까. 근데 얼마나 크다고요? 개수의 제곱배만큼 크다. 5를 두 번 곱하면 5 곱하기 5는 25죠. 그래서 25배 증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3 마이크로페럿과 5 마이크로페럿의 두 콘덴서를 뭘로요? 직렬로 접속해서 200V의 전압을 가했대요. 자, 얘를 C1, C2라고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5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렇게 C1과 C2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5 마이크로페럿이 걸려있는 요 양단의 전압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V2는 C2분의 Q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전체 전하량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일단 다 더해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전압과 콘덴서 용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면 상대방 쪽 용량에 비례 분배한다. 어디에서? 전체 전압에서. 이제 여기서 값만 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넣어볼게요. 자, C1이 3이요. 그쵸? 그리고
C1이 3이요. 5 마이크로페럿이요. 그때 전체 전압은 200V를 줬대요.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200이 되므로 정답은 75V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5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하여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정전 에너지죠. 자, 정전 에너지식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QV이면서 2분의 1 CV의 제곱 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공식에 넣어야 돼요? 그쵸? 페럿하고 전압을 줬으니까 당연히 이 공식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마이크로페럿이죠? 곱하기 100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풀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자, 1000을 두 번 곱하면 10의 6승이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요. 10의 0승이 돼요. 10의 0승은 1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2분의 1 곱하기 5가 되니까 얼마? 2.5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콘덴서 관련 내용, 그리고 정전계 정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기출보건 문제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용량을 변화 요거죠.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용량 변화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바리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1쿨롱의 전하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력선의 총수가 얼마냐? 자, 전기력선의 수 넘버는 그 전기량만큼 나오더라. 근데 뭐의 영향을 받더라? 매질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써보면 선생님 근데 여기 어떤 매질인지 안 써있어요. 안 써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질 값이에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넣어주시고 그때 1쿨롱이죠. 자, 이걸 계산하면요.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10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하여 충전한 다음에 저항을 통화해서 방전시키면 자,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콘덴서에 축적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 에너지를 그대로 썼어. 그러면 방전시킨 에너지나 축적된 에너지나 똑같은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전 에너지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저항을 통해서 방전시켰다에 너무 이거 뭐지? 하실 필요 없다. 2분의 1 QV이면서 2분의 1 CV의 제곱 줄이었습니다. 자, 여기 대입. 이거 아니죠. 왜요? 페럿 값을 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100에 자,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0의 제곱이니까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어떻게 돼요? 10의 0승이 되니까 1이 된다 그랬어. 결국에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0줄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어떤 도체에 100V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어 있다면 이때의 콘덴서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자, 콘덴서의 용량은요. V분의 Q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10V분의 1쿨롱이니까 얼마 나와요? 그렇죠. 0.1 페럿이 나오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가 있고요. 1m 떨어진 Q가 있대요. 자, 이거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1m 떨어진 P가 있고요. 여기서 2m 떨어진 Q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끌어당길 때의 1과 여기서 끌어당길 때의 1의 양을 우리가 전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 각각의 전위가 있었을 건데 이 전위에 뭘 구해라? 차를 구해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우리 P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해보면요. 공기 중이니까 우리 쿨롱 상수를 쓰면 90원 곱하기 자, 전위는 거리였어요? 거리 제곱이었어요? 그쵸. 거리였죠. 그러니까 지금
1m 떨어진 게 Q점이네요. Q점, 2m 떨어진 게 P점이 되겠죠. 그러면 2m 떨어진 걸로 해볼게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은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는 거죠. 자, 바로 VQ도 우리가 식을 적어 볼게요.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는 1m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전하량이 있어요. 이거잖아요. 자, 우리 여기를 먼저 계산할게요. 분모가 1이니까. 자, 2 곱하기 9는 18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은요? 그냥 10이죠. 그러니까 얘 180V인 거예요. 전이가. 근데 얘 절반치잖아. 나누기 2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90V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전이차는 얼마다? 그렇죠. 90V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한번 보실게요. C1은 5 마이크로패럿이고요. 두 번째 콘덴서는 10 마이크로패럿이 있었대요. 얘를 뭘로 접속했어? 병렬로 접속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C2에 분배되는 전하량. 자, 얘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런 거죠. 병렬로 이렇게 접속을 시켰어요. C1, C2, 그리고 여기 몇 볼트 가해줬어요? 100V의 전압을 가해줬을 때 지금 여기에는 Q1만큼이 분배됐을 거고 Q2만큼 분배됐을 거잖아요. C2에 분배되는 전하량,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여라. 자, 병렬 접속 시 특징이 뭐라고요? 전압이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Q2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Q는 용량과 전압의 곱에 비례하더라. 용량이 얼마예요? 10 마이크로패럿이죠. 자,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마이크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안 바꾸셔도 돼요. 자, 전압은 얼마? 100V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1000이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30 마이크로패럿짜리와 40 마이크로패럿짜리의 콘덴서 그랬으니까 C1, C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를 병렬로 접속한 다음에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체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Q1에 축적되는 전하량을 C1에 축적되는 전하량을 Q1이라고 하고요. C2에 축적되는 전하량을 Q2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C1 곱하기 V, C2 곱하기 V 할 수 있잖아요. 값을 다 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30 마이크로, 저 왜 여기서는 마이크로 풀어요? 자, 여기 마이크로 쿨롱 아니잖아요. 그냥 쿨롱 구하래잖아요. 그럼 그때 풀어야죠. 곱하기 100이죠. 얘는 얼마예요? 얘는 40 곱하기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이죠. 자, 계산한 거 해볼까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3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얘는요. 4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더하면 얼마예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언뜻 안 되면 여기는 0.003 더하기 여기는 0.004니까 0.007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7 마이너스 3승인데 마이너스 4승이 있네요. 근데 앞에 숫자가 7이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70은요. 7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과 같은 크기라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콘덴서의 정전 용량 C 값을 크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C는 우리 평행평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극판 간격이 작을수록 그리고 유전체 유전율이 클수록 극판 면적이 넓을수록 용량은 커집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판의 간격을 작게 해야죠. 작을수록 커지니까. 자, 그 다음에 비유전율 이꼴은 유전율이라고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율이 큰 유전체를 삽입을 해야 용량 커지죠. 맞습니다. 면적을 크게 해야죠. 맞아요. 면적을 작게 해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실게요. 전위의 단위로 맞지 않은 것은 전위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건 곧 내가 저기 멀리 있는 임의의 점에서 1쿨롱짜리 단위 점전화를 끌어당길 때 드는 일의 양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V라고 썼단 말이에요. 얘 단위가 뭐였어요? 볼트였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럼 당연히 1번 맞고요. 여기서 4번 잠깐만 보세요. 4번은 볼트 퍼 미터란 전기장의 세기예요. 자, 전기장의 세기란 전화 하나가 단위 점전화 1쿨롱에 미치는 힘의 크기였잖아요. 전기장의 세기였잖아요. 그게 볼트 퍼 미터예요. 이건 전기적 위치 에너지와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오답률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볼트가 보이기 때문에 얘도 전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따로 제가 이게 왜 줄 퍼 쿨롱이 맞고 뉴튼 미터 퍼 쿨롱이 맞는지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걸 굳이 설명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냥 외워줄게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볼트, 그 다음에 줄 퍼 쿨롱, 뉴튼 미터 퍼 쿨롱은 뉴튼 미터 퍼 쿨롱은 다 같은 전위를 의미하는 볼트의 단위와 같다. 볼트 퍼 미터는 마치 볼트 같지만 다르다.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자, 10번입니다. 용량이 커서 가격이 비싸며 자, 여기에 밑줄이죠. 극성이 있대요. 그러면 두 개가 딱 떠올라야죠. 누구하고 누구? 그렇죠. 전해와 탄탈이에요. 정답은 탄탈 콘덴서죠. 전해는 없으니까.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우리 문제로 배워보고 갈게요. 정전 흡입력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전 흡입력이 뭐냐면요. 자, 평행판 콘덴서예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유전체가 있다 그랬죠? 유전체 말고 이 극판에 있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정전 흡입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전 흡입력은요. 이렇게 콘덴서에 인가해주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가해주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엄청 커져요. 힌트를 받으셨나요? 네, 정전 흡입력은요. 인가해주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인가한 전압의 몇 승에 비례한다고요? 2승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30kV의 전압. 자, 킬로는 10의 몇 승이라 그랬어요? 그쵸? 10의 3승이에요. 200옴의 저항을 통해서 방전시키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풀었거든요. 콘덴서에 전압을 가해서 이제 거기에 축적이 되면서 에너지가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방전시켜도 어쨌든 축적된 에너지 그대로 방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요. 콘덴서에 축적이 됐던 에너지가 얼마였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에 호카라고 일부러 205mm라는 숫자를 던져준 거예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 물어보는 건 정전 에너지를 물어보는 거다. 자, 공식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QV이면서 2분의 1 CV의 제곱 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무슨 값 줬어요? 콘덴서 값 줬잖아요. 여기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짜리에 자, 3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니까 여기에 제곱이죠. 계산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30을 제곱하면요. 900이죠. 곱하기 10의 3승을 제곱하면요. 10의 6승이죠. 없어지고 결국 얼마다? 그렇죠. 450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도 볼게요.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몇 개가 있대요? 10개가 있대요. 자, 이거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값은 직렬로 접속할 때 값보다 어떻게 된다? 커진다. 얼만큼 커진다? 개수의 제곱배만큼 커진다. 그러니까 10의 제곱은 100배죠? 100배로 증가한다. 가 답이 되는 거고요.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플러스 Q1 쿨롱과 마이너스 Q2 쿨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 거리에 있대요. 자, 그럼 얘네들은 흡인력이에요? 반발력이에요? 그렇죠. 흡인력이죠.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극성이 서로 달라서. 자, 이때 정전기력, 전기력 F는 자,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쿨롱 상수가 얼마였어요? 그쵸?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3번이죠. 그래서 3번이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같은 종류, 같은 극의 종류의 전하는 밀어내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인한다. 이거 완전 잘못됐네요.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대전체에 들어있는 전하를 없애려면 접지시킨다. 접지라는 건요. 이렇게 좀 그 내부 저항이 굉장히 작은 물체를 땅에다가 연결하면요. 땅도 이제 하나의 전기 회로를 구성하면서 이 대전체에 있는 전하가 다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없앤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대전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의 영향으로 비대전체, 아까 중성이었잖아요. 극성을 띠지 않는 그 비대전체의 전기가 유도된다, 정전 유도가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전하의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네, 전하는요, 항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콘덴서 하나, 콘덴서 둘, 콘덴서 세 개가 있어요. 얘를 뭘로 접속시켰어요? 병열로 접속시켰어요. 자, 콘덴서를 병열로 접속했을 때 그때 합성 용량 어떻게 구한다? 너무 쉽다. 그냥 더한다 그랬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 10이죠? 그래서 정답은 10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실게요.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자, 우리가 비유전율의 개념이 뭐였어요? 공기 중의 유전율을 기준으로 두고 그 기준에서 특정한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 얼만큼의 이제 비율이 되는가 그 비교를 한 게 비유전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정 물질이 어디예요? 진공 중에서니까 공기 중이나 진공 중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비유전율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18번 문제 보겠어요. 어느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 점전하, 1쿨롱짜리 점전하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전기장의 세기 10부터 좀 보면은요. 전기장의 세기는 매질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단위는 볼트 퍼 미터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뭐만? 이 점전하와의 거리만 조절해서 2분의 1로 만들어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2와 같은 건데 얘가 몇이 되면 돼요? 얘가 2R의 제곱이 되면 돼요. 그러면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몇 R을 2번 곱하면 2R의 제곱이 나올까요? 그렇죠. 루트 2R을 2번 곱해야 2R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점 전하로부터 거리를 루트 2배, 약 1.41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배 정도 시키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대전대 무한장 원통의 내부 전기장은 0이다. 자, 우리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뭐다? 0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부에 전기력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도 뭐만 보면 돼요? 내부 전기장은 0이다. 얘는 뭐만 보면 돼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모두 0이다. 맞죠? 자,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의 평행이에요? 아니죠.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수직이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이 쿨롱의 전기량이 두 점 사이를 이동했대요. 그때 48줄의 일을 했다면 이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몇 볼트인가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조금 개념이
축적되는 전하량하고 좀 달라요. 축적되는 애들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고 얘는 뭐한 애예요? 이동한 애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하들이 막 이동을 해요. 그게 전류잖아요. 그래서 전하들이 이동할 건데 이동하는 전하당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 일을 했다라는 거는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한 일, 이게 바로 얘가 받은 힘이야, 전압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은요, 그 전위차 받은 힘은 누가? 이 쿨롱짜리 전하가 이동해서 몇 줄의 일을 했다고요? 48줄의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몇 볼트? 24볼트다. 정답은 2번이에요. 20번은요. 약간 함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가만히 있는 전하가 아니다. 이동하는 전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없으니까.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우리 문제로 배워보고 갈게요. 정전흡인력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전흡인력이 뭐냐면요. 자, 평행판 콘덴서예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유전체가 있다 그랬죠? 유전체 말고 이 극판에 있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정전흡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전흡인력은요. 이렇게 콘덴서에 인가해주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가해주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엄청 커져요. 힌트를 받으셨나요? 네, 정전흡인력은요. 인가해주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인가한 전압의 몇 승에 비례한다고요? 2승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30kV의 전하. 자, 킬로는 10의 몇 승이라 그랬어요? 그쵸? 10의 3승이에요. 200옴의 저항을 통해서 방전시키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풀었거든요. 콘덴서에 전압을 가해서 이제 거기에 축적이 되면서 에너지가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방전시켜도 어쨌든 축적된 에너지 그대로 방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요. 콘덴서에 축적이 됐던 에너지가 얼마였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에 호카라고 일부러 200옴이라는 숫자를 던져준 거예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결국 물어보는 건 정전 에너지를 물어보는 거다. 자, 공식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QV이면서 2분의 1 CV의 제곱 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무슨 값 줬어요? 콘덴서 값 줬잖아요. 여기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짜리에 자, 3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니까 여기에 제곱이죠. 계산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30을 제곱하면요. 900이죠. 곱하기 10의 3승을 제곱하면요. 10의 6승이죠. 없어지고 결국 얼마다? 그렇죠. 450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도 볼게요.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몇 개가 있대요? 10개가 있대요. 자, 이거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값은 직렬로 접속할 때 값보다 어떻게 된다? 커진다. 얼만큼 커진다? 개수의 제곱배만큼 커진다. 그러니까 10의 제곱은 100배죠? 100배로 증가한다가 답이 되는 거고요.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플러스 Q1 쿨롱과 마이너스 Q2 쿨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 거리에 있대요. 자, 그럼 얘네들은 흡인력이에요? 반발력이에요? 그렇죠. 흡인력이죠.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극성이 서로 달라서. 자, 이때 정전기력, 전기력 F는 자,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쿨롱 상수가 얼마였어요? 그쵸?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3번이죠. 그래서 3번이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같은 종류, 같은 극의 종류의 전하는
밀어내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다른 종류의 전압끼리는 흡이 난다. 이거 완전 잘못됐네요.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대전체에 들어있는 전하를 없애려면 접지시킨다. 접지라는 건요, 이렇게 좀 그 내부 저항이 굉장히 작은 모체를 땅에다가 연결하면요, 땅도 이제 하나의 전기 회로를 구성하면서 이 대전체에 있는 전하가 다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없앤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대전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의 영향으로 비대전체, 아까 중성이었잖아요. 극성을 띠지 않는 그 비대전체의 전기가 유도된다, 정전 유도가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전하의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네, 전하는요, 항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콘덴서 하나, 콘덴서 둘, 콘덴서 세 개가 있어요. 얘를 뭘로 접속시켰어요? 병열로 접속시켰어요. 자, 콘덴서를 병열로 접속했을 때 그때 합성 용량 어떻게 구한다? 너무 쉽다. 그냥 더한다 그랬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 10이죠? 그래서 정답은 10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실게요.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자, 우리가 비유전율의 개념이 뭐였어요? 공기 중의 유전율을 기준으로 두고 그 기준에서 특정한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 얼만큼의 이제 비율이 되는가, 그 비교를 한 게 비유전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정 물질이 어디예요? 진공 중에서니까 공기 중이나 진공 중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비유전율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18번 문제 보겠어요. 어느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 점전하, 1쿨롱짜리 점전하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전기장의 세기 식부터 좀 보면은요. 전기장의 세기는 매질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단위는 볼트 퍼 미터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뭐만? 이 점전하와의 거리만 조절해서 2분의 1로 만들어줘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2와 같은 건데 얘가 몇이 되면 돼요? 얘가 2R의 제곱이 되면 돼요. 그러면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몇 R을 2번 곱하면 2R의 제곱이 나올까요? 그렇죠. 루트 2R을 2번 곱해야 2R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점 전하로부터 거리를 루트 2배, 약 1.41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배 정도 시키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대전대 무한장 원통의 내부 전기장은 0이다. 자, 우리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뭐다? 0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부에 전기력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도 뭐만 보면 돼요? 내부 전기장은 0이다. 얘는 뭐만 보면 돼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모두 0이다. 맞죠? 자,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의 평행이에요? 아니죠.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수직이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이 쿨롱의 전기량이 두 점 사이를 이동했대요. 그때 48줄의 일을 했다면 이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몇 볼트인가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조금 개념이 축적되는 전하량하고 좀 달라요. 축적되는 애들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고 얘는 뭐한 애예요? 이동한 애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하들이 막 이동을 해요. 그게 전류잖아요. 그래서 전하들이 이동할 건데 이동하는 전하당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 일을 했다라는 거는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한 일, 이게 바로 얘가 받은 힘이야. 전압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은요, 그 전위차 받은 힘은 누가? 이 쿨롱짜리 전하가 이동해서 몇 줄의 일을 했다고요? 48줄의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몇 볼트? 24볼트다. 정답은 2번이에요. 20번은요. 약간 함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가만히 있는 전하가 아니다. 이동하는 전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